김용규 청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르면서 산안법이 일부 개정이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전국민적인 요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특성화고 출신의 건설 노동자 김태규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유가족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이 사고를 단순 실족사라고 합니다. 따져볼 것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 닫혀 있어야 할 엘리베이터 반대편문으로 떨어졌고 그 청년은 안전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용직에게는 제대로 된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출입구 안전장치가 미흡했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 현장에서 계속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 사회가 계속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또 한 번의 사고로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올해 1월 국회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명 김용규법이라 불리지만 이 법은 안타깝게도 김용준과 같은 청년들의 죽음도 김태균님과 같은 죽음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전면 금지하고 중대 산재 사고를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노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와 함께 기업산인 처벌법을 주장해 왔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데 국회가 좀 더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 청년 노동자 김태규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직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사실은 이제 은폐가 될 것 같은 위기감에 저희 청년 노동자들, 특히 김태규와 같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30대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나섰습니다. 이게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료의 죽음 같다라고 하는 뜻으로 모였고요. 그리고 유가족으로서 김태규의 누나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저께 급하게 응급실에 원래 지병이 심장병 때문에 실려가셔서 오늘은 참여를 못하셨고요. 네, 이렇게 좀 기자회견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나면 실제 사측과 고용노동부가 경찰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김태규 청년의 죽음 이후에 언제든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해서 아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 다른 청년 건설 노동자입니다. 나둘 씨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규 씨와 같은 청년 노동자 나두이라고 합니다. 저희 건설 현장은 매년 700명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루에 2명꼴이죠. 이것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저희 청년 노동자들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산재 사고의 60%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한 안전관리와 하나만한 재발 방지 대책들이 이러한 비극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노동자 김태규 씨가 죽은 현장을 보셨습니까? 수많은 불법과 다단계 하도급 그리고 빨리빨리 재촉하는 건설사들의 입장만으로 안전부실이 난무하고 그곳에서 누가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씨와 같은 우리 청년 노동자들은 김태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보며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자 단순 실족사라고 단순 실족사라며 노동자의 잘못으로만 떠밀고 있습니다. 실족사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런 현장에서 어느 누가 가도 죽을 수 있고 어느 누가 가도 다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단순 실족사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사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언제든 내가 김태규 대신 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모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용역을 포함해 건설 현장에 경험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돈만 세고 있는 건설사들의 탐욕으로 이 청년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건설 노동자 김태규의 죽음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재해를 유발한 건설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국에 계신 건설 노동자 여러분, 특히 청년 노동자 여러분, 김태규 청년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청년 건설 노동자입니다. 우리 서원도 씨의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건설노조 조합원 서원도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일로 세상을 등지게 된 고인께 애도를 표합니다. 건설 현장은 항시 위험에 노출된 곳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가며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도 고려해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고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소 있는데요. 안전고리를 비롯한 여타의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안전조치가 완벽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쩔 때는 공기에 쫓겨 발판도 없는 간신히 두 발만 서 있을 수 있는 파이프에 올라 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파이프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면 어찌나 놀라는지 떨리는 가슴을 한동안 진정시켜가며 다시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일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터라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 노동자 외에도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사업주인데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이 원청인 곳입니다. 저희 현장은 안전관리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사측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다수를 배치하여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 곳에 상주하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나 고인에 관련한 기사를 보면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안전보호구 착용 문제인데요. 현장이라는 곳은 언제 어디서 낙하물이 떨어질지 몰라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인께서는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해 현장에 방치된 안전모를 주워다 썼다는 내용을 접하고 고인이 근무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일한 현장에서는 이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에 있어 책임 소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3일째 일을 하면서 안전화가 아닌 일반적인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일했다는 것에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의 바닥엔 뾰족한 못을 비롯한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것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주의 책임 방기라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번 일이 사고가 아닌 어쩌면 살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항시 위험에 노출되면 노출된 위험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도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언제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과연 고인의 과실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완벽하다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은 이런 사측이 아니라고 무책임에 대해서 어째서 수사기관과 고용노동부는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지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이 일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더불어 관련자 처벌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고인께 애도를 표하며 마치겠습니다. 예, 얼마 전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김태규 청년건설 노동자의 누리 이슈가 답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20살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겠지요. 그런 어떤 늘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일하는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또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러고 보니까 더더욱 누구라도 가슴을 쥐어짜다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일 듯 합니다. 김도연 우리 김태규 청년건설 노동자의 부인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태규 누나 김도연입니다. 저희 태규가 세상을 떠난 지 42일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겪지 못한 수사기관에 대한 추악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지난 4월 25일 이곳 국회 정문관에서 저는 1차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투명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4월 29일 국회되던 날 형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과 통화하였을 때 형사님 같으면 20m 아래로 추락했을 시 어디에 연락을 취하겠냐는 저의 질문에 당연히 119에 취하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답변은 떨어지는 상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다 신고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5월 2일 검찰의 송치이었다는 문자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유가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제가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현장 관계자들로 인해서 5층에 있던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분과 담당 형사분은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엘리베이터가 내려진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봤을 때 원칙적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붙어져 있는데 운행해도 되냐는 저의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훼손과 증거 인멸로 제대로 된 작업 동선조차 엘리베이터 운행도 하지 못한 채 서로 회피한 책임 전가의 일상을 두 기간에 보았습니다. 왜 저희 유가족이 슬퍼할 시간도 없이 8일 동안 밤을 새가며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점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이렇게 무시당하고 기만하는구나. 정말 두 기간을 보면 너무 헛살았구나라는 생각과 문중의 지팡이는 썩어 문드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증오하게 되었고 추악한 민낯을 보았습니다. 아직 구강 결과도 못 들은 채 저희 태규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저희 태규는 3번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 차디찬 바닥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혹들과 정황들로 몸에 칼이 드는 구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이미 가실치사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종합건설은 명백한 기업 살인입니다. 번복되는 현장 관계자의 증언 속에 5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동료가 엘리베이터에서 쉰다고 하며 위험하니까 나와서 쉬라고 했을 정도로 엘리베이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저희 태규가 혼자서 뚝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저희 태규인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정과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태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고 공정한 특별 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일하는 2030 대표를 맡고 계신 청년건설노동자 박승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일하는 청년 대표 박승아입니다. 2019년 4월 10일 경기도 수원항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김태규가 사망한 지 41일, 오늘로서 41일입니다. 김태규는 특성화고 졸업생 출신으로 20살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건설 1호 노동자로 일한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 김태규는 누가 죽였습니까? 김태규는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용역노동자들이 자주 받기에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관리와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저울질한 결과는 불법 화물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어 낭떠러지를 만들었고 그 틈으로 젊은 건설노동자를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25살 청년 노동자에게 도대체 무슨 명령을 했길래 그가 20m 낭떠러지로 낙엽처럼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실족사로 이야기하며 이 죽음을 김태규 개인의 잘못으로 단정짓고자 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측의 증거인멸을 사실상 용인했습니다. 또한 이들 수사기관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사고가 난 지 40일 지난 현재까지 김태규가 추락한 당시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용역노동자, 건설노동자, 청년노동자 김태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김태규 청년의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10일 오전 8시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5층 화물 엘리베이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태양화력발전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 건설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첫째, 은하종합건설과 고색동 1056번지 김태규 추락사 현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행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명확한 진상규명,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의 시행령, 속칭 김용균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27개 건설기계 4개 항목만 적용하면 건설 현장에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입법된 산업법 정부 개정안 6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과 포획 부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 56조에서 이 법의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공사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을 50억으로 정한다면 김태규처럼 공사금액이 적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건설노동자 산재 사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금액 50억 기준을 삭제하거나 정부가 제시한 해외 사례만큼이라도 낮추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제주 실습생 이민호가 일했던 제주 레크레이션 사장은 이민호 사망 후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건설 노동자들의 목숨값과 안전비용을 저울질하는 업주들의 만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죽인 회사와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청년건설 노동자 김태규의 죽음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 법안보다 후퇴한 김용균법 시행령을 재개정하라. 노동자를 죽인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입법하라. 이것이 바로 유가족과 저희 청년 건설 노동자들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이 또 우리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